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이 뭐야? 돈 빌려줬다. 현금 나가죠? 언제 갚기로 하고 빌려준 거예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받기로 하고 빌려주면 단기 대여금. 1년 이후에 받기로 하면 장기 대여금. 이렇게 갈아 끼우시면 되겠죠. 자, 회수기한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을 말하고요. 기간이 길고 짧음에 따라서 장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이렇게 쓰고, 장기 대여금이면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중요할 경우에 차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냥 큰 이름은 단기 대여금인데 금액이 좀 크고 중요해. 이런 대여금은 별도의 이름을 쓰고 싶다. 그러면 뭐 주주나 임원이나 종업원한테 돈 빌려줘도 그냥 단기 대여금 써도 되고, 그냥 별도로 주임종 단기 대여금, 뭐 주임종 단기 채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별도로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 관계회사 대여금 이렇게 만들어 쓸 수도 있다. 이건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그냥 거래처에 돈 빌려주면 단기 대여금. 그런데 그 돈 빌려주는 상대방이 주주나 임원이나 종업원이면 요 이름 안 쓰고 시험에서는 주임종 단기 채권 또는 뭐 주임종 단기 대여금을 별도로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수수익. 요거 기말 결산할 때 보는 거지요. 미수수익. 성격이 뭐하고 똑같아요? 미수금. 받지 못했다. 받지 못한 미수금의 성질을 갖는 자산. 미수수익. 사례 한번 볼까요? 사례가 뭐가 있을까? 돈을 이렇게 빌려줬대요. 여기 7월 달부터 여기 6월 달까지. 이쪽에 6개월, 이쪽에 6개월.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이날 한꺼번에 다 받아요. 전체 발생한 이자가 12만 원이야. 그럼 이쪽에 발생한 것이 6만 원이잖아요. 그럼 10월 30일 날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죠. 10월 30일 날 발생한 만큼 이자를 잡읍시다. 이자 수익 6만 원 잡고 돈 받기로 한 날이 안 돼서 못 받는 거잖아요. 그 발생한 만큼 수익을 잡으래. 성격이 뭐야? 뭘 받을 게 있는데 못 받았잖아. 미수금의 성질을 갖는구나. 미수 수익 6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미수금 봅시다. 미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이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외상매출금 또는 어음상의 권리인 받으러움인데,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발생한 채권, 그것이 그냥 채권이건 어음상의 채권이건 다 미수금을 씁니다. 즉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차를 내다 팔거나 비품을 내다 파는 건 상거래가 아니죠. 거기서 발생한 채권, 그리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 1년 이후에 도래하면 뭐라고 그러세요? 장기 미수금 이렇게 해야지. 외상 매출금도 마찬가지고 1년 이후에 도래하면 장기 외상 매출금, 장기 받으러움 이렇게. 근데 실수 많이 하신 게 이거잖아요. 여기서 팔 때 받으러움은 무슨 얘기를 해요? 진짜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죠. 받으러움. 내가 이렇게 가르쳤나 책에? 받으러움은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움이라고 이렇게 설명했나요? 그렇게 설명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음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받았냐?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돼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으러움이라고 하는 거야. 어음 받았다고 받으러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어음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왜 받으러움이야? 그게 미수금이지. 이해됐죠? 어음을 보고 받으러움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상거래와 관련돼서 어음을 받아야 받으러움인 거야. 상거래와 관련되지 않고 어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받으러움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미수금이라고 한다니까. 이해됐죠? 그럼 꼭 시작하다가 잘하다가 뒤쯤에 가서 꼭 어음 받았네? 받으러움 이런 분들이 많던데. 3월 1일 본사 총무과 김영순 대리의 결혼 소요 자금을 1개월간 빌려줍니다. 현금이 김영순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변인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죠. 500. 자, 빌려주는 거니까 대여금인데 이렇게 임원, 직원 등한테 빌려줄 때는 단기 대여금을 쓰는 게 아니라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는 더 구체적인 명칭이 있으니까 이걸 써야 되고, 거래처 걸고. 두 번째, 거래처 동일 가구의 자금 사정이 악화돼서 외상 매출금 중에서 당월 수금 대상인 1,200만 원을
3개월간 연이자 10%로 빌려주기로 하고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 소비대차 계약은 밑에 해설에 붙어 있는데 저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걸로 하고 그걸 다시 빌려준 걸로 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없어집니다. 첫 번째 회사 금액은 1200만 원. 그리고 이것을 받은 걸로 보고 빌려준 걸로 하겠다. 3개월이죠. 단기 대여금 거래처 똑같이 걸고 3번 한인물산의 외상 매출금 500만 원을 3개월간의 단기 대여금으로 전환합니다. 2번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외상 매출금 거래처 걸고 500만 원 차변에 3개월간 단기 대여금 한인물산. 네 번째, 장기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해서 연이자율 10%를 계산해서 매년 말일까지 지급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질문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돈 받기로 한 날이 말일이에요. 12월 31일에 꼬박꼬박 받기로 했어요. 근데 12월 30일에 그 중에 일부가 입금이 됐습니다. 원래는 얼마를 받아야 되죠?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40만 원만 입금이 돼서 이걸 이자 수익으로 이미 계상을 해놨대요. 30일자로 미리 받은 거죠. 하루 전에. 근데 나머지 그럼 60은 어떻게 하냐? 받기로 한 날짜인데. 그러니까 이 장기 대여금 전액 전기에 발생한 거고 12월 31일에 회계 처리하십시오. 못 받았다고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니죠. 안 하는 거 아니죠. 받기로 한 날짜가 됐는데 못 받았잖아. 12월 31일자로 대변에 이자 수익을 잡고 받았으면 통장에 돈 집어넣을 텐데 못 받았잖아요.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거래처는 이름이 없네요. 그래서 이게 실제 시험에 보면 12월 30일자로 일부를 받아서 어떤 회계 처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실제는 그렇고 실제로 40만 원을 받았다는 회계 처리가 있어야 될 거고 우리는 없으니까 그냥 이 지문에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미수 수익이라고 뒤에 나중에 또는 회계 1급 하신 분은 미수 수익이라고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하는 건데 하는 분이 계신데 미수 수익이라고 잡을 때는 발생한 이자를 잡는데 이자 수익을 잡긴 하는데 이 이자를 받을 날짜가 말일이 아니라 내년의 어느 날인데 지금 회계년도 잘리니까 요때까지 발생한 걸 잡을 때 쓰는 게 미수 수익이에요. 이건 받기로 한 날짜가 됐잖아요. 근데 못 받았잖아. 그래서 미수금이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5번 보겠습니다. BC카드 회사로부터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의 BC카드 매출분 카드로 팔았는데 이걸 미수금 계정을 쓰고 있다고 했네요. 2천만 원에 대해서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가 빠지고 보통 예금으로 들어와요. 미수금이라는 채권 BC카드 걸어서 없애고 2천만 원 이게 수수료가 빠지고 들어오니까 수수료 비용을 먼저 잡고 60만 원 나머지만 보통 예금 통장에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여섯 번째 비품 컴퓨터 매각 관리부 비품을 3월 1일에 매각했고 BC카드로 결제 대금 중 10만원 BC카드 컴퓨터 매각에 따른 BC카드 결제 대금 10만원 중에 수수료가 빠지고 저만큼 들어왔다. 비품을 내다 팔고 BC카드로 결제했다는 얘기는 미수금으로 처리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없어집니다. 금액은 10만원. 그런데 다 들어오지 않고 그 중에 수수료를 빠지고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이 금액을 먼저 쓰시는 게 좋겠죠. 500. 그럼 적게 들어온 게 수수료 비용이다 라는 얘기네요.